연세 메디노블 의원에서 벨라필 시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벨라필은 녹지 않는 PMMA 20%와 소콜라겐이 혼합된 필러로 주입 후 다시 빼낼 수 없고 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콜라겐 성분은 3에서 4개월 이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사라지며 녹지 않는 성분은 1시린지 0.8cc당 0.16cc 정도입니다. 그리고 PMMA로 인하여 그 주변에 새롭게 생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콜라겐입니다. 시술은 대개 1회로 족하며 필요시 추가 용량을 4에서 5개월 이후 추가 시술할 수 있습니다. 벨라필은 주입 직후 볼륨이 충만해 보이지만 수개월 동안 소콜라겐 성분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볼륨이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 다시 새로운 콜라겐에 의하여 볼륨이 회복되면서 팽팽한 느낌을 줍니다. 벨라필로 교정 가능한 여드름 흉터는 움푹 패여 있거나 구겨져 있는 깊은 함몰성 흉터, 롤링 스카이며 얕은 진피층의 기타 다른 형태의 흉터들은 교정이 힘듭니다. 피부를 스트레칭 시켰을 때 큰 변화가 없는 흉터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흉터 부위에 직접 벨라필을 채울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 아래의 조직에 벨라필을 깔아주듯이 시술하면 피부 자체가 스트레칭되어 흉터가 2차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벨라필은 미국 FDA에서 안정성을 입증하는 여드름 흉터 필러입니다. 깊은 주름, 일반 필러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속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라필은 반영구적인 필러이며 2018년 현재 7년 임상 자료가 있으며 그보다 더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입 후 2개월에 걸쳐 처음 넣었던 볼륨의 70% 정도가 빠지다가 3에서 6개월 동안 다시 차오르는데 차오르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반 필러보다 더 자연스럽고 얼굴의 탄력도 증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시술 후 결과 판정은 시술 후 4에서 5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술에 필요한 용량은 의사의 경험에 의해 최소한의 용량을 권하는 것이므로 추후 추가 시술을 원할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첫째, 소콜라겐을 포함한 콜라겐 주사, 이식용 콜라겐, 콜라겐 봉합사, 지혈 스폰지 등의 알러지 경험이 있으신 분. 둘째,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 셋째, 켈로이드성 체질, 비유성 반응의 감수성이 있으신 분. 넷째,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 다섯째, 심한 당뇨, 감염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암투병 중이신 분. 시술 시 주의 요망. 첫째, 현재 알러지 상태인 분. 시술 후 부종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시술 날짜를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흡연자, 부종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생리 중인 경우, 멍, 붓기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이전에 필러나 지방이식 등 시술 후 뭉침 현상이 많았던 분들은 벨라필 시술 시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첫째, 고령 60세 이상의 분들, 시술량이나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최소 2회를 권장합니다. 둘째, 영양 섭취 불량, 다이어트, 본인의 지방 조직이 감소하거나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부족, 스트레스, 소모성 질환, 극도의 피로, 과로 상태, 당뇨이신 분,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되고 만들어진 콜라겐도 빨리 분해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염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술 용량이 부족한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가 실제로는 있지만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첫째, 매일 본인 얼굴을 자주 보기 때문에 변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주사 맞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경우. 세 번째, 시술 전 자신의 얼굴에 대한 기억이 실제 본인의 모습과 많이 다른 경우. 이를테면 본인의 얼굴에 대한 기억을 본인이 가장 잘 나온 셀카 사진이나 특정 각도에서 나온 사진 등으로 기준을 삼을 경우, 혹은
주관적 기억을 기준 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전후 사진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얼굴이 부자연스럽다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본원에서 촬영한 전후 사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효과는 좋았는데 그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없어지는 경우. 첫째, 소모성 질환, 전신 질환, 극심한 피로, 과로, 수면 부족 등 콜라겐이 더 빨리 분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살이 빠진 경우 벨라필로 인하여 새로 생긴 볼륨 외에 본인의 원래 지방 조직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술 도중 발생 가능한 현상. 첫째, 가끔 체질적으로 예민한 경우 일시적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신 경우 몸이 힘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시술합니다. 둘째, 마취액에 의한 눈꺼풀, 입 주변 마취 현상으로 인한 어색한 얼굴은 2시간 이내에 풀립니다. 시술 후 흔히 생길 수 있는 현상들. 첫째, 부종. 시술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부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보통 지방 이식 때보다는 덜합니다. 이 부종은 보통 시술 직후의 모습에서 20%에서 30% 정도 증가하는 정도인데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부종은 사라지며 적절한 볼륨 형태로 돌아옵니다. 둘째, 멍. 약 일주 정도 지속됩니다. 대개 캐뉼라나 바늘 주입부에서 생기며 시술 도중 충분한 압박으로 멍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마취가 풀리는 수시간 후부터는 시술 받은 부위를 누르면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시술 후 가끔 생길 수 있는 현상들. 첫째, 요철 현상. 대개 시술 직후 마사지를 하여 요철이 없도록 시술하지만 약간의 요철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울퉁불퉁한 현상. 시술 직후 확인, 교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미세 불균 등은 약 일주에 걸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셋째, 벨라필이 만져지는 경우. 팔자나 기타 움푹 패인 곳에 채워 넣은 식으로 시술한 경우, 그리고 코나 턱처럼 뼈의 모양대로 시술한 경우 밀도가 다른 얼굴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벨라필이 만져질 수 있지만 뺨, 관자, 이마 등 얇고 고르게 펴서 시술한 부위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술 후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는 현상. 첫째, 결절. 발생 확률은 1에서 2% 내외, 일반 필러와 비슷합니다. 단단하게 느껴지며 벨라필 주변으로 과도한 섬유화 및 칼슘 침착이 동반되어 단단하게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는데 3에서 6년이 필요하기도 하며 겉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겉에서 보이는 경우 치료가 필요하며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바늘에 의한 분쇄요법 등을 시술하게 됩니다. 아주 극히 드문 부작용. 첫째, 지연형 유가종 염증. 체질 혹은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이론적으로 발생은 가능하지만 극히 확률은 낮습니다. 만약 발견 시 신속히 병원에 내원 항생제 처방 등 처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염증이나 피부 변색.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의심이 되면 곧바로 내원하여 상담 후 치료합니다. 셋째, 시술 도중 신경, 혈관 손상. 매우 드문 부작용이지만 캐뉼라에 의하여 혈관이 부분 손상되어 출혈되는 경우 시술을 중단하고 완전히 지혈로 시술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바늘로 시술할 경우 혈관 내 주입 위험성이 있지만 중요 혈관이 없는 부위에만 바늘로 시술하여 주요 혈관 근처에서는 캐뉼라만 사용합니다. 과량 주입 시 혈관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시술 직후 혈액순환 장애가 의심될 경우 즉시 마사지로 감압하면 다시 좋아집니다. 넷째, 감염.
시술 부위가 과도하게 붓고 열감이 심한 경우 감염이 의심되나 일반적 부종 반응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벨라필로 인한 감염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첫째, 붓기를 빨리 없애기 위해 시술 당일은 얼음팩을 하면서 음식은 싱겁게, 잘 때는 높은 베개를 사용합니다. 커피도 도움이 되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4에서 5일 후 줄어들었던 열감이 나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마사지는 불필요하나 국소적으로 불균등한 부위가 있으면 2주 정도 기다린 후에도 불균등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연락하여 후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음주, 흡연, 사우나는 시술 후 일주일부터 가능합니다. 흡연자는 림프 부종이 심해서 붓기가 더 늦게 빠집니다. 다섯째, 세안, 화장, 샤워, 수영, 땀나는 운동은 당일부터 가능하나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시술의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과로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소염제를 자꾸 복용하는 경우 수면 부족, 심한 스트레스 등은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6개월간 하지 마시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비타민C를 복용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시술 용량이 의사의 권장량보다 부족한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극히 드물게 시술 후에 볼륨 과다 현상을 호소하는 경우 대개의 원인은 살이 찌거나 콜라겐이 너무 잘 된 경우 혹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관적인 느낌인 경우이며 이중 콜라겐 생성이 과도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국소적으로 주입하여 조직을 축소시키는 고집적 초음파, 고주파, LDM 등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홉 번째, 마사지는 부종이 빠진 이후부터 가능하나 너무 강한 압력은 1개월 이내에는 좋지 않습니다. 열 번째, 코에 벨라필을 맞으신 경우 캐뉼라 주입부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재채기나 코를 세게 풀 경우 필러가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11번째, 붙여드린 테이프는 다음날 제거 가능하나 코의 경우 두꺼운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2에서 3일간 매일 교체하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테이프 교체 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12번째, 시술 과정에서 벨라필이 남은 경우 한 달 이내에 다시 오셔야 하며 그 이후는 남은 벨라필은 위생상의 문제로 폐기됩니다.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처치에 관한 규정. 벨라필은 약물의 특성상 병원 측 과실이나 시술상의 오류가 없어도 예측하지 못하게 아주 적은 확률로 결절이나 염증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세 메디노블 의원에서는 최대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해드리지만 이러한 경우 치료진의 의료처치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절 치료나 염증 치료는 원장의 판단하에 치료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부작용이 100% 없어질 때까지 환자가 만족할 때까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이나 결과에 대한 상담을 간혹 벨라필 경험이 적은 타 병원에서 받으시는 경우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상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전후사진상으로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어색함, 애매한 불평등, 이러한 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는 본론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으며 의료시술에 대한 의심, 과도한 예민함 등 시술에 부적절한 분들의 경우 시술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술은 완벽한 결과를 보증할 수 없고 시술 과정 동안 원하는 결과를 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은 충분한 횟수와 간격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중 이미 시술받은 부분은 환불이 불가하며 잔여 금액은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세 메디노블 의원에서 벨라필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